네, 지금 뭐 사실 거래 절벽 상황이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보통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기준 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한 10,000건 정도는 좀 넘어야 되거든요, 한 달에. 그래서 뭐 12,000건, 뭐 13,000건 정도 되면 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쪽이고. 근데 최근에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도 뭐 거래 건수는 지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보통 뭐 3,000건에서 4,000건, 이제 많아도 이제 5,000건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, 특히나 이제 이달 이제 8월 달, 물론 지금 8월 거래라는 것이 뭐 이제 신고 기간이 이제 30일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9월 말까지는 집계는 해봐야 되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 지난 주말 이제 기준했을 때 약 한 709건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, 야, 정말 이게 1,000건 지금 아래, 또는 뭐 이제 많아도 2,000건 아래까지, 그 한 1,000건대 정도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, 야, 이 정도면 뭐 정말 거래 절벽 중에 이제 절벽이다,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지금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거래 절벽 상황은 계속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여기에다가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지금 또 어쨌든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이런 어떤 그 뭐 포인트들이 있고요. 자,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, 이제 요런 어떤 시장의 상황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8월, 그렇죠, 심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거래 절벽 지금 심각한데, 자,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죠. 그런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, 그렇죠. 자,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?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배짱 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, 아무래도 이제 매도인들이 호가를 지금 계속 올리고, 뭐 그 거래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계속 이제 직전 거래보다 금액을 지금 계속 더 올려받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. 그러니까 배짱 호가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자,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그 배짱 호가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이 조금 적은 거죠. 아무래도 뭐 매수인들이야 좋은 입지에 좀 싼 거를 사고 싶어 하는 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뭐 최근에 좋은 입지에 싼 매물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엄청나게 비싼 매물, 배짱 호가로 나온 이런 매물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가 좀 성사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. 자,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 피로감이 사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피로감들이 이제 큰데다가 뭐 이제 농협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농협부터 이제 대출 제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, 자, 결국은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끼고 이제 살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래서 대출을 낄 때, 자, 그러면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, 두 번 더 생각해 보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호가 자체도 배짱 호가에 대한 이제 피로감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매수자들의 자금 상황조차도 지금 이렇게 좀 녹록치 않은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, 그렇죠, 당연히 좀 그 뭐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되겠고, 자, 또 하나는 생각보다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6월 1일부터였죠. 6월 1일부터 이제 다주택자들의 이제 보유세, 특히나 이제 뭐 종부세 부분이 되겠고, 자, 그다음에 양도세 어마어마하죠. 그렇죠. 뭐 지금 뭐 최대 지금 82.5%라고 하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양도세. 자, 그러니까 자, 결국은 6월 1일 이후에 많은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. 실수요자들이 뭐 옮겨 다니는 거, 지금 거의 그 이동이 많이 없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할 정도니까, 결국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, 다주택자들의 지금 매물 잠김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고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고,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뭐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자기 자녀들에게
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, 요런 것들도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최근에 그렇죠. 지금 중개수수료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.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이야기됐으니까. 자, 그러니까 뭐 어차피 거래를 할 거라면 중개수수료 인하가 결정된 다음에 뭐 똑같은 거래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그 비용을 좀 절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어떤 그 생각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에 세금 인하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내년 대선 관련해서 계속 뭐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도 뭐 어떤 그 부동산 쪽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좀 세금 완화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,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. 어쨌든 내가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나 세금을 좀 줄여보고 싶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버티기를 계속하는데, 이 버티기가 이제 길어지는 이유가 버티면 버틸수록 결국은 그래도 올라가는데 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버티는데 떨어지면 뭐 안 버티겠지만 계속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올라가니까 더 이상 또 팔 이유가 없어지는,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유가 되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라고 할 정도의 이제 서울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, 거의 지금 그 상승폭으로 보자라면 뭐 그 2018년 9월 뭐 기억들 하실 텐데, 우리가 뭐 2018년 그 3년 전에 딱 요때 요맘때죠. 가장 또 뜨거웠을 때예요. 그래서 9.13 대책이 나오고 했던 바로 이제 그 시점이 되는데, 바로 그때, 그러니까 3년 전에 가장 뜨거웠던 그 시장만큼의 지금 폭들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자, 어마어마하죠.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 주간 상승률이 무려 0.32%를 보이고 있고, 지금 도봉도 0.29, 강남 0.25, 송파 0.24, 서초 0.24. 자, 결국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북, 강남 뭐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. 자, 수도권, 그렇죠. 지금 뭐 서울을 포함한 경기, 인천 다 마찬가지예요. 7개월 연속 지금 계속 1%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, 그것도 지금 올 초 같으면 약 한 1.0%, 1.1%대 상승률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죠. 1.5%, 지금 1.6%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, 지금 누적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7월까지 해서만 보더라도 11.12%라고 해서 지금 그 한국 지금 부동산원에서 이런 통계를 낸 이래로 지금 가장 높은 누적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서울, 경기, 인천만 이런 거냐? 아니죠. 지금 뭐 지방에 있는 광역도시라든지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이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, 전국적으로 매매 수급지수도 뭐 106이었던 게 107.7, 107.8, 또 108, 108.2까지 지금 사고 싶어하는 그 수요,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결국 이런 그 아파트 값이 거래 절벽 속에서도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영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자,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 홀로 단지, 자, 예전에는 나 홀로 아파트는 투자하는 거 아니야,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. 자, 그런데 최근에 관악구에 있는 이제 한 아파트, 나 홀로 이제 보통 아파트라고 18세대 분양이니까 뭐 굉장히 작은 아파트죠. 18세대 이렇게 그 청약 뭐 하는데 무려 거의 4,000명이 몰려서 200대 1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서울이 한 7월까지 해서 약 한 5,000세대, 5,600세대 정도 분양을 했거든요. 자, 그런데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약 한 25,000세대 정도 됐었어요. 자,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뭐 5분의 1 토막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나 홀로 단지 같은 경우에도 청약 강풍이 일어나고 있고, 자,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권에서 해결 못 하신 분들이 뭐 안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의정부나 동두천까지 쭉쭉쭉쭉 외곽까지 뭐 공략을 하는 이런 뭐 지금
뭐 모양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아파트 쪽을 구매를 못하는 뭐 그 수도권 거주자들, 특히나 이제 뭐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 계시잖아요. 자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약 가점이 필요가 없고 또 대출 규제가 주택 쪽에 많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그래도 거의 또 없는 이런 오피스텔 쪽으로 실수요자들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,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 길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다가 주택 대신에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도 지금 많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, 상가나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에 또 투자 수익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. 자,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이 지금 됐는데 지금 2, 4분기에 지금 2.15%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2019년 4, 4분기,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 약 한 2.1% 정도 됐었거든요. 자, 투자 수익률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하면서 주택 규제를 피해서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몰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